재미있는 스피치. 여기 보면 교재를 한번 봐주세요. 2번에 보면 말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거 떠오르는 거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요. 목소리가 커야 되고 뭐 입모양이 커야 되고 제가 말을 다 해줘 버리면 아이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기 중에 여러분이 스피치 말 잘하는데 필요한 것 같은 거 한번 채워 넣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그냥 쓰면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 보기 있죠, 선생님. 보기 중에 이게 정답이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정답도 없지만요. 다 말할 때 필요한 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 대신에 그냥 아이들이 거기서 한번 글자를 스스로 읽어보고 자기가 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걸 한번 배열해보는 데 의의가 있어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 보기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써보기 전에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보기 그대로 가지고 왔죠. 보기 중에 여러분이 같이 편을 나누거나 한 명씩 개인전으로 해도 되니까 입모양으로 이 중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걸 맞춰보세요. 40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게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설명해주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점수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요. 칠판이나 다른 데 있을 때는 선생님이 직접 발을 정자하시거나 하면 되고 줌상에 있어서는 저는 여기에 주석으로 해서 아까 스티커 찍어주거든요. 스탬프. 그러면 몇 개 찍어줬는지 하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몇 개 맞췄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이러면은 아이들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냥 스탬프 이렇게 찍기 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 화면에 하지만 선생님이 실제로 갔을 때는 직접 보면 훨씬 더 잘 맞추겠죠. 문제 낼게요. 달래기. 태. 아니에요. 손 들고 해주세요. 빵. 딩동댕. 여기 보기 중에 비슷한 거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제가 문제 내고 이제 아이들한테 넘겨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부터 문제 내주세요. 저희가 맞출게요. 보기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문제 내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다른 얘기하면 아이들이 못 맞추니까요. 어떠셨어요? 저희 잠깐 했는데도 어때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꾸 이렇게 네. 앞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거기에 빠져버려요. 사실 상품도 없는데 막 앞으로 막 가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특히나 약간 대결하는 구도를 좋아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왜 우리 가위바위보 무조건 하고, 그리고 아이들 승부욕 있잖아요. 아이들만의 승부욕. 설명하실 때 이런 활동을 하시기 전에 꼭 해주셔야 될 얘기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꼭 오는 친구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활동을 할 텐데 어떤 친구는 간혹 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재미난 활동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약속할 수 있죠? 절대 속상해하거나 졌다고 화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팀 지게 만들었다고 원망하는 거 안 돼요. 이러면서 확실히 말을 해주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 한 명이라도 울면 선생님이 거기서 멈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분위기 싸하게 만들면 이 재미난 분위기가 깨지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하다 보면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아이들이 거기에 막 집중했는데 지면은 그 다음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거기에 빠져버려가지고 졌다는 거에 억울해가지고 뛰쳐나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얘기해 주시고 이런 활동한 다음에 어땠어요? 이러면 아이들이 재밌었어요. 막 하겠죠. 이기고 지는 거 상관없이 활동할 때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서로 어울리고 같이 도와서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야 다음에 또 선생님 또 재밌는 놀이 또 갖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시고 마지막에 정리를 여러분 내 입모양으로 친구가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하겠죠. 저희도 분명히 잘 안 됐었죠. 왜 그럴까요? 나는 이거 말한다고 했는데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래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의견을 막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래서 못 알아들었구나.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정답을. 자기가 한 거를 왜 아이들이 못 알아들었는지 서로 얘기해주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입 모양이 작았어요. 뭐 잘 안 보였어요.
좀 입이 이상해요. 말할 때 너무 오버해서 했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이 얘기했던 거 반대로 하면은 우리 말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마디 더 보태주자면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할 얘기가 머릿속에 있어요. 원고라고 해요. 뭐 영화 배우로 치자면 대본이겠죠. 외워서 대사 같은 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자기가 종이에 적은 대신에 우리는 머릿속에 적어놨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할 건지는 여러분이 보기를 보고 내가 목도리 할 거야. 이미 생각이 있어서 목도리 했지만 반대편에 듣는 친구들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한 정보나 대본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 많은 예시 중에 그 하나를 찾으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 모양을 크게 해야 돼요. 그래요. 입 모양을 크게 해야 그나마 잘 알아듣겠죠? 그래서 귀찮아도 입을 크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잘 들을까요? 말을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야지 서로 대화가 되니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잘 어떻게 들을까요? 귀로는 우리 이미 듣고 있잖아요. 귀가 더 이상 커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해서요. 맞아요. 그럼 집중해서 어딜 봐야 될까요? 입을 봐야 돼. 맞아요. 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그 사람 말할 때 입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희도 입 잘 안 보잖아요. 대부분 눈 보거나 하니까 본인 스스로도 내가 만약에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거나 말하는 게 꼬인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내가 입을 작게 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마음이 급하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빨리 말하려고 입을 작게 말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전달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놀이 해서 말 잘하는 거 필요한 거 아이들이 입 모양으로 다 문제 냈죠. 문제 내면서 아까 미소 필요해요. 뭐 연필 필요해요. 말 잘하려면 적어놔야 되니까. 목도리는 왜 필요할까요? 목이 상하면 안 되니까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거기에 다 이제 그냥 순발력 있게 다 맞추는 거예요. 발음은 왜 필요할까요? 제대로 알아들으려고요. 혀는 왜? 혀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했던 걸 가지고 다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물어봐 주셔도 괜찮아요. 여기 이제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방금 저희 문제 냈던 것들 기억나는 거 다 적으세요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가 4시간 이제 지나서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 어디 가면 항상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자기소개 할 때 대부분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게 자기소개 하려고 처음부터 많이 알려주면 아이들이 절대 하지 않겠죠. 어렵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5학년인 경우는 좀 더 길게 얘기하는데 첫 시간에 부담 없이 할 거면 진짜 간단하게 내 이름,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말을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없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막 이유부터 뭐 여러 가지 막 앞으로 되고 싶은 꿈이 뭔가요부터 해서 막 하면은 거부감이 생기니까 깔끔하게 여기 보면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 보면 여러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보기 전에 항상 선생님들께서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쓰는 시간 나중에 주거든요. 그래서 쓸 시간 있으면 나중에 쓰면 되니까 어떤 친구들은 급해가지고 혼자 먼저 써요. 이렇게. 쓴다고 정신없어요. 쓴 거 집에 가서 절대 안 보니까 선생님이랑 아이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참여하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로 한번 하면 나중에 생각나서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쓰는 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어떤 친구를 막 공부 잘하는 친구에서 무조건 막 써요. 하나부터 열까지. 절대 쓰지 말라고 그냥 나중에 시간 준다고 딱 제껴두고 말로 해보자. 좋아하는 거 3가지 얘기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떤 거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어떤 거 얘기하면 되는지 보기가 있어요. 보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기를 다 같이 읽어보시는 거예요. 발음 연습 삼아서. 다 같이 보기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한테 읽어보라고 하시고 여기서 어떤 친구는 음식을 좋아하는데 어떤 친구는 싫어하는 친구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골라서 여기 앞에다 3가지씩만 골라주세요 해도 돼요. 지금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아이들이 기억을 못하니까 3가지만 말하고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는 보기 중에 골라서 그대로 쓰면 되고요. 왜냐하면 1학년 중에 글자 쓰는 거 좀 힘들어하는 친구 있거든요. 스피치 수업은 고학년이 잘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5, 6학년 되면 말을 대부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님들도. 그래서 항상 학령기 전에 발표 못할까 봐 공개 수업 가서 아이들 손 한 번 안 대고 끝날까 봐 어머님들이 보내시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글 쓰는 걸 좀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면 아이들이 겁을 먹어버리거든요. 글 쓰는 줄 알고. 그래서 이거 보고 쓰라고 하면 연습되니까 보기 중에 골라서 똑같이 쓰세요 하면 돼요.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여기 골라서 그 쓰는 것도 힘든 친구는 동그라미 치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꼭 규칙을 딱 정해서 꼭 써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의 상태를 보고 그냥 얘는 안 되겠다는 친구면 그냥 동그라미까지만 해도 너는 최선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씩 정해서 쓰고요. 그 쓴 거를 여기 밑에 대본에 완성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이름 정도는 아니까요. 자기소개하는 거를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죠. 대신에 그 전에 인사할 때 자세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나중에 또 길게 이야기하면 되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인사할 때 항상 공수 자세 하는 게 좋아요. 예의 바른 자세. 어떻게 하냐면 허리를 쭉 펴고요. 다 알고 계시죠? 허리 펴고 공수 자세가 뭐예요, 선생님? 이러면 손 숫자라고 해서 손을 공손하게 예쁘게 잡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뭐 한자가 뭐고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손 숫자 써서 공손하게 손을 예쁘게 모으는 뜻인데요. 여자 남자 다르게 모아요. 어떻게 외우냐면 선생님은 헷갈리지 말라고 남자 그리고 여우라고 해요. 여우 같다 이렇게 할 때 여우는 뭐냐면 좌우 알아요? 그래서 좌측이 어디예요? 좌회전 아빠 운전할 때 좌회전 하면은 왼쪽이죠. 그리고 뭐 우회전 하면은 오른손이죠. 그래서 여우 할 때 여자는 아우 여우 할 때 우회전 오른손이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남자는 남자 할 때 그냥 남자라고 외우는 거예요. 남자는 좌측 왼손이 위로 올라와요. 공수 자세 할 때. 그렇게 아이들한테 기억할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시고 아이들한테 알려주실 때는 남자 여우 이렇게 알려주시면 기억 잘 하니까 세배할 때도 똑같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세배 절할 때도 손 똑같다고. 그래서 인사 공수 자세 말 한번 해주시고 손 예쁘게 해서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공손하게 한 다음에 자기소개한다. 저는 한승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똑같이 인사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보여주시고 이제 한 명씩 나와서 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가 있으면 소그룹으로 만약에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수업은 한 명씩 나와서 하면은 나오는 시간, 들어가는 시간 이러면 1분씩 잡잖아요. 그것만 해도 10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설명하고 하다 보면 이제 금방 지나가겠죠. 그래서 10명이면은 한 명 한 명 나와서 시켜볼 수 있는데 모둠 수업 같은 경우 학교에서는 25명, 30명씩 클래스가 큰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모둠을 정해줘요. 모둠을 4명 아니면 6명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자기들 모둠끼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라고 해요. 실습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한 명씩 나와서 하기에는 25명이서 1분만 잡아도 25분이니까 할 시간이 없고 중간에 한 5분만 지나도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 친구 얘기 한 명씩 나와서 하는데도 돌아다니고 내 자기소개 끝났다고 친구는 이제 긴장이 풀렸으니까 딴짓 해버리거든요. 그럼 앞에 나온 친구는 앞에 나온 친구대로 크게 해도 목소리가 안 들리고 듣고 있는 친구들도 언제 끝나나 하고 이러니까 그냥 모둠을 나눠주셔가지고 그 안에 시간 안에 서로 할 수 있도록 다 끝난 다음에 연습을 한 번씩 했죠. 근데 그냥 지나치기엔 저는 못 들었잖아요. 아이들 하는 거. 돌아다니면서 저는 보긴 보는데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끼리 모둠으로 해서 자기소개를 했는데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앞에 나와서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러면 꼭 손드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 한 4명 정도만 나와서 우리가 했던 거를 앞에서 딱 하게 되면 쟤는 진짜 말 잘하네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고 그리고 잘하는 친구까지 확인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는 너무 자세가 좋았고 말투가 예뻤고 제가 막 칭찬해주면 아이들이 그 친구는 좋겠지만
칭찬받지 못한 친구들은 약간 속상할 수 있거든요. 관심 받지 못한. 그래서 그거 피드백조차도 아이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금 학생이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었어요? 어떤 거 같아요? 그러면 잘했어요. 목소리 잘 들렸어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 한마디씩 해주면 그거 더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바로 어른들의 기준에서 잘했어요. 왜 잘했냐면 방금 친구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같이 그냥 얘기해서 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도 기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 중에 있는 거 외에 또 다른 거 해도 돼요 하는 친구 있으면 아이들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림 카드 같은 거 가져가거든요. 이거 저는 줌 수업할 때 그냥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치세요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 중에 한 3가지 뭐 동물, 음식, 동그라미 치라고 하면 아이들이 잘 정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해보세요 하면 아이들도 당연히 못 찾지만 일단 그림이나 저는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시각화된 걸 가지고 생각으로 좀 돌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싫어하는 것도 똑같이 해서. 첫 시간은 저는 아이들한테 그냥 이거 재밌는 거야. 지겨운 거 아니고 재밌는 거야. 이 정도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처음 딱 가보면 답 나오잖아요. 내가 계속 가야겠다. 가지 말아야겠다. 사실 아이들은 배우는 게 얼마나 큰 게 아니라 그냥 그 선생님 좋아서 가거든요. 그게 사실 더 크거든요. 특히나 비용이 많이 드는 수업 아니고서는 엄마들도 오늘 가서 스피치 뭐 배웠어?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재밌었어? 이것부터 물어보잖아요. 오늘 뭐 많이 뭐 웃었어? 뭐 웃긴 거 있었어? 웃긴 일 있었어? 뭐 기억에 남는 일 있었어? 이러니까 그냥 재밌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초성이 아까 했던 것처럼 저는 항상 시간 남으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안 왔거나 기다려야 될 일이 있으면 이런 거 해요. 종이에 적기도 하고요. 칠판에 적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 단어 찾기 이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남거나 시간이 지체될 때 이거 하고 있으라고 하면 좋아요. 이거나 끝말잇기 같은 거. 시간의 정의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자기소개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스피치는 뭔지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거 어떻게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기본적으로 말해주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이거 했던 것 중에 마지막 시간에는 선생님들 자신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시연하실 거거든요. 마지막 시간에 한 10분 정도씩만 선생님이 자신 있는 주제로 저희가 학생이 돼서 제가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연 연습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녹화를 해서 또 선생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런 주제를 내가 좀 잘 할 것 같아. 이거 들으시다가 나중에 이거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쉼없이 떠드는 게 쉽지 않겠죠, 선생님? 네. 그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괜찮거든요. 선생님들도 이게 머릿속에 늘 하던 수업이면 그때 방금 했던 팁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교실로 가서 아이들이 이랬었지 저랬었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진짜 경력은 못 속인다. 그런 게 저는 이걸 똑같은 거를 7년을 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그게 계속 나오니까 선생님들도 오늘은 낯설지만 이게 반복되면은 자기 것처럼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 그 교실에 가서 할 경우에는 이런 기기를 네. 근데 책만 칠판에다가. 가지고도 칠판에다 하고 책만 보라고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충분해요. 우리는 놀면서 하는 수업을 표방하기 때문에 뭐 적고 사실은 스피치 말만 하고 가면 되거든요. 어머님들이 뭐 적어오는 것도 쳐다보지 않으실 거예요. 말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독서논술 수업 같은 경우였으면 뭐라고 썼는지 볼 거거든요. 뭐라도 한마디 써야 된다는 그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말은 뭐라도 한마디 하고 왔겠지. 말은 사라지니까. 교재만 가지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준비 다른 거 뭐 PPT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